오빤 강남스타일. You officially have Gangnam Style. 오빤 강남스타일. South Korean rapper Psy is making a huge comeback. Sexy lady. 오빤 강남스타일. Sexy lady. 기분 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하고 이 무대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한국말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죽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언제예요, 그 통화했던 게? 좀 됐죠. 좀 됐죠? 네. 근데 워낙 바쁘셨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비활동 기간에 좀 나오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활동 기간이라는 게 이제 가수들이 신곡을 내면 활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 이제 그렇게 되면 피플 인사이드가 아니고 홍보 인사이드가 돼가지고 네. 좀 제대로 좀 수다 좀 떨고 싶어서 정말요? 비홍보 비수기를 좀 찾다가 네. 근데 지금도 비홍보 비수기는 아니지 않나요? 성수기긴 한데요. 그냥 요즘이면은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기다리느라고 섭섭해갖고요. 근데 요즘에 아주 바쁠 때 아니세요, 이제? 연말 네. 공연? 완타치. 지금 몇 년째 같이 하고 계시죠? 3년째. 3년 동안 거의 100번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 몸이 성하면 굉장히 분해요. 탈수가 될 때도 있고 보통 1부 끝나고 나왔을 때 제 몸 상태가 있거든요. 네. 딱 이렇게 들어와서 오자마자 산소 이래요. 그러니까 산소를 제가 먹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몸에. 그러세요, 뒤에 들어가서. 예, 산소가 너무 무대 위에 부족해가지고. 왜 그래요? 몇만 그러니까 명이 뛰니까. 동시에 뛰니까 몇만 명이 동시에 저한테 이산화탄소를 막 바바박 주시니까 저는 뛰면서 계속 오는 거죠. 끝나고 막 이렇게 뻗으면 뭘 해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티켓 값이 비싸요. 추운 날 어렵게 찾아와서 몇 시간 서 있는데 돈 내고 서 있고 그러니까 저는 늘상 하는 일이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은 날 잡고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분들의 개개인 면면으로 봤을 때 1년 중에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한 부담입니다. 콘서트가 가수가 그냥 나 멋있지 뭐 이거는 정말 그거는 아마추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드렸을 때 안 행복해 하시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프로시군요. 근데 사실은 저조차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연차가 거듭될수록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네. 사실 공연장에 오실 때 걱정이 없어서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은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날 공연장에 오시면 걱정이 있는데도 오신 거죠. 근데 너무 제가 들들 볶으니까 그잖아요. 뛰어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자다 잠꼬대도 안 돼요. 띠악 이거를. 정말 네. 놀라시겠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근데 그 걱정 없는 표정을 몇만 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느낌이 오죠. 야, 이거는 멋있는 일인 것 같다, 진짜. 그럼요. 어떤 약사 같은 느낌. 치유. 네, 치유도 있겠구나, 분명히 이 안에는. 공연을 그러니까 내 직업에 있어서의 존재, 이유라고 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조금 틀린 게 제 직업은 가수나 연예인이 맞는 것 같고 네. 직업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해서 아직 그렇게 막 대단히 많이
네. 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티켓 가격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거를 다 제작비로 써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직업이 아닌 거죠. 빵이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좀 덜 쓴 공연과 더 쓰는 공연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 하지만 요즘은 아세요. 관객들이 이제 보시면 아 이건 돈 아꼈다. 좀 이게 티가 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돈을 주고 오시기 때문에 네. 재밌게 해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보셨을 때 무대가 좀 귀티가 나야 됩니다. 사람이 귀티가 안 나더라도 네. 무대가 뭔가 좀 결이 네. 귀해 보여야 돼요. 보면은 저 무대는 진짜 정성 들이고 공 들인 게 보이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결이 좋았어요. 귀티가 났습니다. 귀해 보이더라고요, 결이.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라는 건 정말 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사고죠 사실은. 네. 근데 큰 사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잘자잘한 게 모여서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다행히 티는 안 나는 것들인데 막 뒤에서는 막 난리가 나요. 정말 육두문자가 왕성하죠 정말 17, 19 막 이런 것들이. 예. 네. 중간 거. 네, 그렇죠. 예, 네. 18이. 예. 네. 저 예전에 이 무슨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를 짧게 꽂아가지고 네. 그걸 들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스탠드 채를 이렇게 딱 하늘 위로 들었어요. 관객들이 따라 부르신 타이밍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제가 팔이 이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약간 붐대 같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크게 부르실까 했는데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마이크가 거기서 이렇게 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떨어져도 안 나가는데 소리가 그 노래하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 나가요 마이크. 네. 근데 사실은 마이크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그잖아요. 네. 면이 넓은 데로 떨어지지 보통. 네. 야 기적처럼 이렇게 떨어. 수직으로 제 앞에서 이렇게 내려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서 톡 떨어지더라고요. 그 소리. 탁 하는데 소리가 안 난 거죠. 음향팀이 다시 나와서 마이크 가지고 나와서 딱 했는데 건전지를 안 갈고 준 거예요. 다시 들어왔는데 또 안 났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어렸었던 게 마이크 던지면서 욕을 해버린 거예요. 언제 어느 공연이었어요? 2005년도 펜싱 경기장 연말이었고 심지어 그게 CGV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세상. 가족 단위로 연말에 이렇게 엄마 아빠 손붙잡고 애들 왔는데 제가 갑자기 17 막 이러면서 던지면서요? 네, 음향팀 17 막 이러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갔어요 소리가. 나갔죠. 더히트가 그냥 이게 캐릭터가 진짜 제가 공연하기 편한 캐릭터인 게 사람들이 설정인 줄 알고 우와 부럽다 이 설정. 히트였어요 진짜. 스태프들이랑 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제가 저한테 놀랬거든요.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때. 그럼 아직까지도 그 공연 역사에 그거는 사고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이담으로 남아있죠. 좋으시겠어요 그런 캐릭터여서. 김장훈 씨가 저한테 가끔 되게 부러워하세요. 너는 좋겠다고. 왜요? 도덕적인 기대치가 없어서. 아 근데 우리 스태프들은 이렇게 약간 좀 산티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참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그래도 다는 못 숨기니까 프로그램 네. 성격상에서 한두 개 툭툭 던지면 여기서 계속 있다가 그래 저런 거라도 좀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네. 근데 프로그램 성격상 못 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 프로에서는? 아, 그런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백지연 씨가 네.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급스러움의 최대치를 끌어내실 수 있는 것 같고 네. 안 좋게 얘기하면 무서워. 아니 왜요? 네.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경건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경건하게. 어휘나 단어 선택도 네. 가급적이면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조금 한자가 섞인 걸로 하게 되고 자꾸 약간 그런 국어 사전에 나오는. 네, 좀. 그래서 아까 17, 19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거든요. 네. 제가 꺼내 드렸잖아요 가운데 숫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보기하고 좀 다르신가 봐. 저분 어쩌면 내과일 수도 있다. 사적인 것과 무대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되게. 무대에서도 그렇게 되게 열정적이시고 제가 콘서트를 가서 되게 놀랐었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면서 그래서 저랑 좀 되게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많은 후배들이 사실 그러잖아요. 공연을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할 때 꼭 드는 이름이 김장훈 씨, 싸이 씨 이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굉장히 뿌듯하죠. 제가 음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면서 꿈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이제 가수다 한 날 딱 꿈이 두 개가 뭐였냐면 하나는 인기 작곡가가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관에서 공연하는 거. 그러니까 꿈 같아요, 요새가 계속. 그냥 어느 날부터는. 근데 또 그러다가 훅 간다고 또 선배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늘을 너무 만끽하면은. 네, 그래서 네. 새로 또 꿈을 꾸고 있죠, 요새. 훅 간다 이런 소리 연예계에서 참 많이 쓰시죠, 서로. 네, 많이들 참 쓰죠. 어감 강하죠. 훅 간다요. 그 훅이요. 네, 느낌이. 이게 훅이 목으로 내면 안 되고요. 배로 내야 됩니다. 이게 목으로 내면 훅 간다고 네. 배로 내면 훅 간다. 이게 다 다르죠. 달라요. 네, 훅 이게 확 와요. 이게,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다가 언젠가 훅. 저는 좀 외납되는 말씀입니다만 훅 몇 번 가봤잖아요. 참 안 끊으려고 그러는데 끊으셔. 아니 괜찮아요. 뭐 사실인데요. 네, 뭐. 네. 훅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네. 좋게 말하면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면역력도 생긴 것 같고.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인기는 거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떨어져 봐야 알아요. 저는 25에 너무 황당할 만큼 6, 7개월 만에 너무 이만하게 거품이 됐다가 하루 만에 확 이렇게 돼 본 적이 있고 또 31살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데뷔한 지 10년, 11년 됐는데 누적돼 있는 어떤 경험치가 20년 차 선배님들만큼 이 극락이 네. 사실은 그게 기대가 크면은 야속함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팬에 대한 혹은 대중에 대한 저분들이 날 좋아해 주는 거에 지속성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흔들리는 순간 못 견뎌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결코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걸 너무 어린 나이에 몸이 먼저 배워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머리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제 가슴이 그걸 알아요. 머리로는 부정을 하죠. 하루라도 무대에 오래 있고 싶고 하루라도 이 날이 더 갔으면 좋겠지만 제 가슴이 그걸 알아요. 야, 알잖아. 너도 왜 그래. 그렇기 때문에 훅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적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다른 제 또래 분들보다. 근데 시련이 사람을 키운다고 하지만 시련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아프게 겪은 사람은 누가 그런 말 하면 그래도 이왕이면 없으면 좋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는 제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 중에 가장 감사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제가. 저는 좀 심할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뭐 농담처럼 그래요. 야, 훈련소 또 가면은 그거 어떻게 사냐 그래요. 네. 저는 그 다시 입소한 첫날도 너무너무 그날 저녁 식사로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2그릇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숙면을 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혼자 스스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 들어가죠. 네. 혼자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정말 재미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항상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가 처한 어느 상황에서, 상황이든. 네, 제가 처한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가장 재미있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시련 속에서도요? 그래서 사실 저 얼마 전에 그 토니가 제대하고 나서 그 무릎팍도사 나가서 뭐 제가 우울증을 고쳐줬다고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그 우울증을 진짜 히트가 저는 그 안에서 여러 명 우울증을 고쳤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상황적으로는 제가 제일 우울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걔네가 애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울한 애들이 이렇게 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보는 순간 위로가 확 되겠어요, 상대방이. 제가 31살이었는데 제 위에 막 21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7인데 87, 88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무거운 삶의 고민들이 네.
대체적으로 저한테 정답 혹은 그 비슷한 게 다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10년 앞서 10년 앞서 있으니까 있으니까. 제가. 네. 저는 또 오지랖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와 오늘부터 제가 성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니 해도 너무 많이 정말 나중에 막 다른 대대들도 제가 하고 네. 엄청났어요. 그 메이드 유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뭐 그렇거든요. 공중전화 박대에서 콜렉트콜 하다 벽 치고 있으면 100%예요. 여자친구가 전화번호 바꾼 거예요. 네. 그럼 딱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안 돼. 그냥 한번 안아주고 들어와. 상황이 허락해도 그 이상 가지 마. 그 다음 타고서 막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사경률은 높아져만 가고.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적응해서 상담사로 자리 확실히 잡으신 거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그 55개월을 겪으면서 네. 인생에 좌우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들으면 웃기고 어떻게 들으면 되게 서글픈 좌우명인데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요? 뭐냐면요. 네.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게 어디든 대입이 돼요.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이유가 있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조심해야겠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유가 있겠지. 대체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유가 있겠지. 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나야 좀 그때 그것이 이 이유였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아시겠어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소극장 투어를 했었어요. 그리고 5월, 6월 대학교 축제 공연을 하고 썸머 스탠드 흠뻑쇼를 하고 며칠 전에 또 주경기장에서 하고 이제 완타치 돌고 1년 중에 한 5분의 4를 공연을 한 것 같아요, 올해. 네. 이유가 있겠지가 이러려고였나? 너무 좋다, 지금. 부모님께서 원래는 경영학을 하라고 원하시다가 네. 부모님을 이제 뜻하지 않게 속이시고 음악을 공부하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갔으면 96학번이었는데요. 네. 96년도에 이제 미국을 건너가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이제 학부에 입학을 했죠.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1년 정도. 그때 막 음악에 대한 대단한 뭐가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난 가수가 되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니, 별로 없었어요. 저는 원래 그냥 남이 웃는 거, 남이 좋아하는 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나로 인해서? 네. 전 오히려 응원단장을 굉장히 하고 싶었기도 했었고.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계속 했었죠. 응원단장, 또 저학년 때는 오락부장 계속 했었죠. 네. 근데 동네에서 보통 가수 될 애들은 탁월한 가창력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환이랑 휘성이랑 범순가 누가 아무튼 막 자기들끼리 어렸을 때 막 고등학교 때 소문을 서로 듣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말을 잘하는 애였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학생들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시원하게 가예요, 가. 근데 수미한 가잖아요. 그 한문으로 뭔지 아시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수미한 가에 네. 수가 빼어날 빼어날 수, 수, 우가 우수하고. 우수하고 미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미예요. 양이 좋을 양, 네. 가가 오를 가예요. 가는 오른 거예요. 막 중학생애가 막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오해되는 게 저를 천자문을 가르친 거래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너 이거 가면 어떻게 가가 오를까? 미치겠는 거였죠, 선생님은. 네.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정말 많이 맞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는 제일 많이 맞아본 게 언제였어요? 내가 고2 때 광복절을 아직도 기억나. 180대 맞은 적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사망의 지경에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한마디만 더 해. 그럼 한마디 막 이랬으니까. 매를 버셨군요. 멀었죠. 그리고 심지어 때리면은 맞으면서 내가 맞는 게 분한데 네. 저분을 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막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팍 때려 막 어떡해요. 네. 약을 넣으라고. 그러셨구나. 주로 선생님들이 저는 시계 많이 풀렀죠. 남동 저는 주로 네. 이렇게 물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주로 이 수족으로 갔었죠. 아, 처음에 물건으로 예, 시작하다가 근데 막 너무 막 화가 뺀질뺀질거리니까 나시면, 예. 막 아이고 학생 죽어 막 이러니까 맞으면 아픈데도요? 예, 정말 지겹게 말을 안 들었던 애였어요. 부모님께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뭘 만들어서 파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뭘 파셨어요? 좀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떠오르는데 약간 야매성 판매 있잖아요. 네. 저희 세대들은 공감하실 텐데 우리 때는요. 비디오를 복사하면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테이프와 테이프를 복사하는 거. 네, 네. 예. 거의 한 2달 연구를 해서 비디오 친구네 집에 있는 비디오랑 저희 집에 있는 비디오 2대를 어떻게 연결하니까 복사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뮤피즈 온 더 블럭 뮤직비디오랑 라이브 테이프도 구해서 그것도 복사해서 팔고. 사실은 우리 가수들이 요새 막 그런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조용히 도의적으로 잘 말을 안 섞습니다. 왜냐면 안 섞는 이유가 사실 대학 때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네. 아, 이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 한국 나이트에 그 당시에 가면 제가 대학생 때 그 계절별로 나오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나온 노래, 겨울에 나오는 노래, 한국 나이트에 모든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해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진우의 엉뚱한 상상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창밖을 봐 눈이 와. 그 노래 겨울에 그 노래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면 정말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 예를 들면 어떤 시대상과 계절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 유흥업소의 메인 테마곡들 그걸 듣고 싶어하는 수요가 옆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CD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학교 1년 나이도 옮겼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앞에 1년도 사실은 좀 잘 안 다녀. 그래서 그 학비 한 학기 학비가 저한테 있었었어요. 그럼 한 학비는 안 내고 간다고 하고 안 가셨어요? 네. 그래서 CD 뭐 이렇게 만드는 뭐 프로그램을 산 거예요. 컴퓨터랑. 그거로? 네. 그래서 컴퓨터 어차피 바꿀 일이 있었는데 보통 그런 음악 작업들은 다 맥으로 하니까 근데 비싸잖아요. 맥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옛날엔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그걸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와 정말 훌륭하게 마치 정말 내가 한국 나이트에 와 있는 것처럼 네? 디타임 하나, 브루스 하나, 디타임 둘, 브루스 둘 72분짜리 공 CD가 딱 차게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그 나이트클럽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스캔을 떠서 좀 나한테 보내줘라. 그래서 그걸 딱 자켓으로 해가지고 근데 정말 그게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 CD가. 그러니까 저는 보스턴에 살았는데 네. 그게 막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까지 한인 비디오 가게들로 다 내려갔었으니까요. 전 어느 날은 계속 그것만 찍었었어요. 집에서. 하루에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벌었던 돈으로 한 3년을 살다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1집도 그 돈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 히트가 그 CD가 사실은 굉장히 컸던 게 저한테는 그 CD를 만들려고 프로그램을 샀던 프로그램이 편집 기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작곡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네. 그러고 혼자서 춤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 이거 비트나 찍어볼까? 이래서 뭐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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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찍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간 거죠 글로. 그 사람 길이 참 이상하게 열리기도 네, 그러니까 해요. 저는 작곡을 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저는 장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 나이트 믹스 CD를 만드느냐고 샀던 장비로 제 1집을 다 만들게 된 거죠. 세상에. 근데 그때는 빠지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한 6개월에 한 번 밖에 나왔나 집 밖에 완전히 머리도 안 깎고요. 그 당시에 만나던 뭐 이성 친구들이라든가 술자리나 친구들과의 다 그냥 전화선도 뽑아버리고 그냥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화성을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그 미쳐서 지냈던 1년으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기분 아세요? 뭐냐면은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는데 너무 좋고 너무 계속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설레고 자려고 누웠는데도 설레고 그 한 6, 7개월이 살면서 가장 몰입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평생을 통틀어서 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 작곡가 싸이가 되신 거군요. 배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네요. 네. 그 운명이. 저도 살면서 참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한 번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가겠어요. 그 시절의 그 에너지가 참 어쩔 때 가끔 그리워요, 굉장히. 그때 만든 1집으로 데뷔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데뷔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걸 갖고 내가 가수로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전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수 비주얼이 아니에요. 연예인 비주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때를 잘 만나서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아, 그냥 작곡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냥 인기 작곡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지금 뭐 방시혁 씨 같은 느낌? 예, 그냥 그런 느낌. 곡을 제가 이제 한 50곡 정도 만들어서 그 당시 기획사들이 다 넣었었어요. SM에도 넣었었고 YG의 전신 그 당시 양궁기획에도 넣었었고. 근데 어떻게 SM과 그 당시 양궁기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노래들 중에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무난했던 노래가 새였어요. 알겠어요. 나머지 노래들은요. 네. 어휴, 방송 불가. 17, 17. 네.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신화 2집 SM 신화 2집에 한 곡이 팔려서 작곡가로 데뷔를 할 뻔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 곡이 빠지게 된 거죠. 동네랑 방네에다가 자랑이란 자랑은 H.O.T 뒤를 잇는 애들의 작곡가다 내가. 네. 네. 근데 앨범에 없었어요. 안 네. 들어갔어요. 네. 사실 좀 이런 얘기하면 유치한데 동네에서 좀 노는 애들이 쪽팔린 일을 잘 못 견뎌 하잖아요. 유치한 얘기지. 네. 망신이 진짜 이거는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끝을 봐야 되겠는 거죠. 내가 해볼까?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아름다운 풍운의 가수의 꿈이 아니라 마지막이었던 배수의 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50곡을 돌렸는데 한 곡도 안 팔리고 몇 년 동안 음악을 잘 못하나 내가 막 여러 가지 그런 혼란을 겪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왜냐면 그때는 남을 주려고 만든 노래였고 이제 제가 데뷔 음반을 다시 만들자 해서 이제 다시 한 거죠. 그 당시 그 CD 팔았던 돈으로. 많이 버셨어요, 하여튼. 네, 그랬는데 하지만 여러분 불법 저작물은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당시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의 친구가 인터넷으로 뭐 노래를 올렸는데 너무 잘 돼. 그게 이제 조피디인 거예요. 그 형이 이제 거의 저랑 옆집 거리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당시 조피디 형이 계약을 했던 회사에 그 형이 저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이러이러한 애가 있다. 그래,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 그럼 그 친구도 인터넷으로 노래 하나 올려보라 그래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만 듣고 막 놀란 거예요. 멋있겠다 얘. 네. 뭐 아이고. 저 웃어서 죄송해요.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네.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정말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회사에서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제 비주얼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가운데 앉혀놓고. 저 가운데 너무하다. 앉고 네. 사장님이랑 매니저들이랑 저 가운데 앉고 비주얼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저 친구를 쌍꺼풀이나 뭐 이렇게 쌍꺼풀 갖다가 사이즈가 안 나오지 지금 사람이 그 소리가 아니라 뭐 가면 그러면 식상해 뭐 어떻게 해를 그러면 뭐 미치겠네 진짜. 각자 좀 더 고민해보고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러고 팍 가요. 나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가 저도 거의
그 당시 조피디 형처럼 얼굴 없이 나올 뻔 했었어요. 얼굴 내밀지 말자로 회사의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그 당시 그 기획사에 조피디가 있었고 신인 가수인 제가 있었고 아직 데뷔 전인 그 당시 신인이었는데 가장 핫했던 이정현 씨가 있었어요. 이거 할 때. 이정현 씨와 1위 한 날 회사가 다 디프를 갔는데 그날 가라오케에서 저 노는 걸 보다가 사장님이 거기서 이제 잠깐 음악 좀 꺼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제 상황이 테이블 위에 서서 마이크 유선 마이크 줄을 여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 상태에서 음악이 멈췄어요. 아, 왜? 여기 지금 다 초토화요 웃느라고. 네. 그 사장님이 굉장히 감각이 있으신 거죠. 너 그거 하자 나가서. 네. 너는 안무 따로 짜지 말고 너 오늘 너 방금 한 거 네. 그거 해라. 변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춤에 맞는 코믹한 걸 한 곡 더 써보자 해서 제가 새 한 곡을 더 만든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그 노래와 그 춤이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정확히 보신 거였죠. 그래서 새로 데뷔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 노래방 테이블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죠.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들 놀라셨잖아요. 그게 쟤만 해도 사람이에요. 저 아이의 준말이 쟤잖아요. 저 나왔을 때는 저거 뭐야였어요. 거의 사물이었어요. 저거 뭐야 진짜로. 그 반응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불났을 때 반응 있죠. 싸이 씨 어머님을 제가 먼저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래서 잘 부탁한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잡지를 어느 날 보다가 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구나. 그래서 딱 보고 아유 완전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어머니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얘는 아니다. 그러다가 한 7개월 정도 지나더니 그 신화 몇 친구들이 막 무슨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요즘 싸이가 추는 춤이래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 그랬더니 난리래요. 그래서 잘 됐구나.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탄탄대로를. 저는 이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어렸을 때 초심 같은 열정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싸이를 보면서 좀 열정을 얻는 것 같고 서로 조금씩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발전해 오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싸이 씨 가사를 보면 언어의 유희나 언어의 가군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가사 지을 때 어떠세요? 다들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밤에 한다, 술 먹고 한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독서량이 아주 극미합니다. 정말 독서를 안 해요. 네. 전 책이 정말 너무 싫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저는 전자장비를 사도 매뉴얼을 안 읽어요. 제가 그냥.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구어입니다. 구어. 네. 그러니까 주워 들은 것과 주워 들은 걸 응용하는 것. 그리고 가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말장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 박지성 왜 이렇게 산만해? 그럼 남산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원숙하고 성숙하고 성격은 들쑥날 쑥하고 어느 날 쑥하고 커버린 소녀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이런 게 그냥 평소에 제가 친구들하고 이런 말장난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때 랩이 유행할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냥 진짜 그냥 하신 장난을 건데. 좋아했.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그때도 좀 재밌는 걸 찾았나 보죠. 그게 재밌었나 보죠, 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풍월로 사는 느낌. 그런데 싸이 씨 가사를 보면 각오하고 하시는 거죠? 가끔은 19금. 그게 저는 창작자로서 제가 소비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짜릿한 거는 외줄타기 같은 느낌이에요. 나 완전히 세대서가 그게 통과될 노래가 아닙니다, 사실. 이 10원짜리가 그거 자체가 지상파에 나온 거가 네. 전 너무나 카타르시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또한 계속 그 선에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선상에서. 네. 그래야지 제가 저다울 수 있는 거니까요. 또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댓글을 많이 봐요. 저한테 달리는 댓글을.
악플 읽고 나면 곡 되게 잘 나와요. 그거 많잖아요. 어떨 때 저 몇백 개? 한참 군 관련으로 뜨거웠을 때 있죠. 몇천 개였겠네요. 아 그때는 제가 네이버 메인을 14일간 장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4,000개, 뭐 5,000개 이걸 다 읽으세요? 이러면서 활활 태우는 거죠 저를. 장작에 진짜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들은 그거 보다가 우울해지고 그래서 안 좋은 결심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악플을 뭐 한 1000개를 먹었다 쳐요. 1000개가 다 악플이에요. 그럼 4천만 중에 1000명인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네. 비판은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비난은 휴지통에 버리죠. 네. 비판은 말 그대로 정말 아닌 것을 판단하는 거니까. 비난 아직도 있어요. 막 가끔 야이 돼지야 뭐 이런 거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아 진짜 웃긴 새끼지고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야이 돼지야 뭐 이런 거 있어요. 돌아버린다니까. 아이 새끼야 너 뭐인데 그런 말이죠. 저는 주로 이제 삐쩍 골아갖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도 안 해요. 뭔 상관이야.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봤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이 돼지야 있죠. 네. 걔가 더 돼지예요. 100%. 100% 걔가 더 돼지예요. 그럼 저한테 저보다. 삐쩍 골았다고 하는 사람은 더 그럼요, 골았어요? 더 고른 거죠. 이거 좀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그 네티즌들 중에 진짜 기상천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있어요. 가끔은 웃어요. 정말 웃어요 저도. 그럼요. 싸이 아이돌 안 부럽죠? 뭐 이런 기사가 네, 있어요. 네, 뭐 네. 댓글이 있는데 뭐 싸이는 아이돌 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 둘이라고 아이돌 가수 뭐. 네. 웃겨요. 저번에 제일 웃겼던 게 그거야 뭐지? 저 YG로 옮겼다고. 네네. 싸이 빅뱅 21과 한솥밥 네. 그랬더니 댓글 중에 그 밥 싸이가 다 먹을 기세. 이래서 아 대박이야. 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야 얜 천재구나 진짜. 네. 그걸 다 읽으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시군요. 그리고 가사가 잘 써지고. 잘 써져요. 그러면 싸이 씨의 좋은 곡을 듣고 싶으면 악플을 막 써야 되겠네요. 아니 그쪽으로 가져가시면 그래서 YG로 가셔서 진짜 막 이렇게 회식하실 때 밥을 많이 드시진 않으시죠? 술을 많이. 술 많이 먹죠. 술 많이 먹고 제가 YG 갔을 때 의외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본인 회사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YG로 들어갔던 이유는요. 자꾸 이렇게 넘어지니까 제가 보호자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넘어져서 그렇죠. 그거 예. 중요하죠. 제가 넘어져 있고 사람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는데 보호자가 없더라고요. 내가 컨텐츠 당사자인데 포장지가 없으면 너무 알몸 아닌가. 좀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가장 막역하고 또 가장 믿고 그래서 공연은 장훈이 형한테 보호를 받고 있고 네. 매니지먼트는 현석이 형한테 보호를 네. 받고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두 분한테 딱 이렇게 간 거죠. 야, 근데 그렇게 막역하고 친한데 계약 썼을 때 진짜 민망하시기도 하셨겠어요. 진짜 뻘쭘해요. 그렇죠. 예. 못 견디겠어가지고 저 술 먹고 가서 도장 찍었어요. 안 읽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냥 쓰세요. 그리고 예. 그냥 그 순간이 민망해서 이거 빨리 찍고 나가서 형 술 한잔 사줘요 그냥 이래 갔는데 하냐 안 하냐가 이슈였지 어떻게 하냐가 이슈는 아니거든요 사실. 또 사이가 워낙 막역하니까 저희가 막 종이 쪼가리 갖다가 막 분쟁이 있을 사이도 아니고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하기로 했다 그냥 가가지고 찍고 그냥. 그리고 두 분이 예. 기분 좋게. 그때 무슨 말 하셨어요? 두 분이 술 드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드리겠다고. 사장님. 연예인 알려진다는 거 외롭죠? 전혀 안 외로울 것 같은 이미지시잖아요. 항상 낙관적이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저는 해피하기 때문에 안 외로울 수도 있겠으나 안 외롭기 위해서 해피하려고 애쓰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외로움을 좀 타는 편이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특히 무대에 있을 때는 좀 넘어진 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연하다가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자꾸 울어요 요새. 언제부터 왜 우셨어요?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진짜로 기쁘면 울고 진짜 슬프면 웃게 되더라고요. 고마움 반 두려움 반에 울기 시작한 건데 제대하고 나서 공연할 때마다 너무 좋고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또 하나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서 눈물이 나고, 일시적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생을 놓고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안 찾아와 주시면 어떻게 또 하지? 혹은 무대에 못 서면. 네. 그리고 제가 공연장에서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 주책이다. 나이 값을 못한다. 네. 그게 참 저희같이 얼굴에 분칠하고 무대 쓰는 사람들이 한테는 하루하루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쉽게 넘겨버릴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공연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제가 그 비욘세 수영복 입고 그 말을 해요, 공연장에서. 나 60이 돼도 여력이 되고 여건이 허락이 되면 이 옷을 입고 싶다고. 기대돼요. 다시 봐야지 그때. 네. 근데 예전에 장훈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하자면, 사람은 주름지지만 쇼는 주름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늙지만 상황은 안 늙어요. 제가 미칠 수 있는 노래, 미칠 수 있는 상황, 미칠 수 있는 연출만 계속 제시를 해드리면, 네. 굳이 무대에서 제가 안 미쳐도 네. 그걸 제시를 해드리면 상황에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사람에 미치는 건 세월 앞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에 열광할 수 있는 주름지지 않는 쇼가 이제 계속 제가 해야 될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20대들 많이 뭔가를 찾고 싶은 때잖아요. 그 20대를 위해서 20대 네. 제가 콘서트 때도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멘트인데요. 20대들한테는 특히나 해당이 많이 되는 얘기고,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네. 그냥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네, 맞아요. 정말 즐거웠고요. 피플 인사이드가 편안하셨나요? 정말로요. 네, 네. 정말 여건이 되면 한번 언제 멀지 않은 미래에 2탄 정도를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멋있게 계속 공연해 주시고 팬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응원하겠습니다. 공연 보러 초대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